반갑습니다. 주먹남 TV입니다. 금일 장세가 오랜만에 10월 시작부터 좀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좋은 증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여전히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떻냐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연준에서 금리가 갑자기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리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고,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금리가 또 다음번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아니면 금리를 좀 낮춰서 0.5% 이런 식으로 조금 금리 인상을 시기를 조절한다는 그런 이슈가 뜬다면 얼마든지 또 시장이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섣불리 좀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갭이 떴는데 내일 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핵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이슈화되고 있고, 혹시 설마 핵에 대한 이런 위협을 한다면 또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더 하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고, 그래도 오랜만에 아주 탄탄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고, 오늘 뭐 핫했던 종목, 지금 이제 장이 끝나고 막판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2029년인가 아시안 게임 관련해 가지고 네옴시티 이슈가 있으면서 한미글로벌하고 유신이 시간외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장마판에 수급이 다 들어왔죠. 보통 이렇게 장마판에 이렇게 들어오면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조정도 조금 하고 상당히 끼가 좋은 애들이죠. 유신이나 한미글로벌들이 상승할 때 보면 분봉의 흐름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항상 시원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지금 내일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핵에 대한 관련된 뭐 재료가 아예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핵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고 시외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은 대화제약이라든지, 대화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제약도 아직 추세 자체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슈로 인해서 예정화금은 회사에서 발표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한창 산업도 이렇게 좀 흐름이 좋은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 단타꾼들은 이런 안에서 놀아야지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 안에서도 저점을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일단 한창산업은 단일가가 3일 동안 예고가 돼서 시가에서 조금 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현대약품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오드 관련해서 엮여 있죠, 테마 자체가. 그래서 핵 관련해서 충분히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신규주들이 또 흐름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에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대형적으로 이런 패턴도 자주 나온다. 상승을 딱 주고 N자형으로 완전히 미친 듯이 쭉 떨어뜨리고 꼭대기까지 치고 떨어진 다음에 쫙 올렸죠. 이런 N자형 파동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데서 안 팔고 버티다가 이거 올라오면 의미가 없죠. 수익이 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가 아닌 스윙이나 유동성에 의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샀다 한들 올라왔다가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평단이 왔으니까 손실이 나기 전에 매도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아쉬워서 매도를 못하고 들고 있다가 한 방 더 나오면은 손실이 나요, 손실. 근데 이거 오르면 뭐합니까? 이미 이 더 고점이었는데. 이렇게 N자형 파동도 꽤 자주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저한테 수익 관련해서, 저는 오늘 수익을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보시면은 오늘 대아제약 이렇게 매매를 했고 뭐 4%대들 분할 매도를 했고 빅텍 이런 것도 조금 깔짝 먹고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86만 원 오늘 86만 원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별다른 매매를 딱히 안 했어요. 뭐 시장이 오르는데 오후에도 중요한 미팅들도 있고 제가 뭐 어디 가 나가야 되는 일도 있어서 매매를 또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오늘 생방송에서 얘기를 해 드렸죠. 지수가 탄탄하게 계속 올라간다면은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 성일하이텍이 오늘 5%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흐름 차트 분봉 충분히 추세 매매를 할 만했죠. 할 만했고 세비캠 이런 애들도 유심히 봐라. 충분히 좋은 흐름을 마지막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아제약 저는 대아제약을 매매했죠. 대아제약도 전날 상승 때문에 비율로 그렇지 충분히 밑에서 모았으면 또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자리를 줬고 한창산업도 충분한 수익을 이렇게 줬습니다. 파동도 좋고 여러 가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YTN도 뭐 전혀 매매하는데 크게 엄청 대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매매하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크게 냈을 거고 다들 뭐 한 종목이라도 잡아먹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법 같은 거 보는 분들이 간간이 있어서 이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내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기법도 중요하지만 지지와 저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지지와 저항이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기법 같은 거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법.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상승을 한 파동 줬죠? 그러면 이 고점입니다. 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면 요 고점이죠. 바닥을 다져 줍니다. 바닥을. 라인을 조금 확대해서 그어 보겠습니다. 이 흐름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에서만 본 다음에 단타를 이 분봉만 보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 흐름만 봤을 때 이 안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보시면 한 방 슈팅이 나왔죠. 거래를 딱 실으면서. 갑니다. 여기서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완전 초짜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초짜다. 그린케미칼이 며칠 전에 뉴스가 있으면서 이슈를 받았죠. 거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별다른 큰 재료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재료였고 새로운 좀 신선한 재료가 또 뜬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나왔다 이런 데 잡는다. 완전 초짜다. 눌려주는 걸 봐야 된다. 이 지지를 해주잖아요. 거래가 많이 죽었음에도 슈팅이 한 방 처음에 나오고 조금 몇 분 행보하다가 살짝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행보를 시간 조정을 합니다. 시간 조정을 하는 거 보고 여기서 모으다가 이 저점 라인을 깨면은 매도하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갔다가 뚫고 가니까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나오고 몇 가지 빠져준다. 만약에 빠지면서 눌린다. 그러면은 상승 여기서 지지 뚫었죠. 그럼 여기서 또 이 라인에서 이 고점, 이 파동에 대한 고점 이 라인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상당히 강하게 시간 조정을 보합으로 잘 하다가 또 한 방 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지지와 저항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기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어딘가 지지선이고 어디가 저항선이지 모르면은 저점이 어디입니까? 저점? 저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점이 어디예요? 제일 저점은 여기입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의 며칠을 놓고 보면 큰 상승을 주고 첫 상승을 주고 눌려줬죠. 제일 바닥은 여기에요. 제일 바닥은. 그다음 일정 수준 이 라인을 안 깨는 거죠. 하루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어제 금요일 날. 이 라인이 가장 저점이죠. 이런 라인들을 지지선으로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시나리오. 내가 어디가 저점인지도 모르면 손절은 어디서 하고 매수는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고점이 어디라면 거기가 못 뚫고 거기서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가 저항이고 지지선이고 그 박스 내가 생각해 놓은 박스 안에서 뚫고 가냐? 다시 내렸는데 지지를 하냐? 다시 뚫었냐? 뚫었다. 그러면 이 고점이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들과 재료, 시장 상황, 거래 터짐의 이 매물대의 흐름 이런 거를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수 타점과 매도 시기, 손절 라인들이 보이는 거지 절대 뭐 기법을 알려달라. 기법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단타에 대한 기법 정말 많습니다. 특히 스캘핑으로 완전 초단위로 10초, 5초 이런 식으로도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따라하실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빠르게 판단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몇 초 만에 사고 팔겠어요? 그런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기법에 대해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내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 그리고 만약에 조금 높게 산다면은 만약에 떨어진다면 보겠습니다. 어제랑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데서 모았습니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모았는데 만약에 하방을 한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1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되죠. 만약에 한 방에 훅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손절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반등을 노려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9,200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면 손실이 원체 크니까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보면 만약 여기를 내가 1차 지지로 볼 건지 그다음 2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훅 떨어지면 내가 그때는 어떡할까?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할까? 아니면 이때 라인에서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할까? 어떻게 비중 조절과 지지선에서 매도를 할지, 손절매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를 짤지, 그런 식으로 나의 심리와 지지 저항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분봉만 보고는 절대 못한다. 특히 가온칩스 이거 물어본 분도 있는데, 가온칩스 오전에 물어봤습니다. 오전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간다는 게 어디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크게 무리해서 이렇게 많이 떴다. 근데 ARM이 지금 몇 번 해먹고 있죠? 지금 최근에 몇 번 해먹고 있고, 완전히 이거 들어 올렸죠? ARM 이슈를 달고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이것도 거의 N자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로 갈까요? 저는 제 빅데이터상 ARM 있는데 삼성이 인수, 인수 추진 이런 뉴스가 안 뜨고 지분 투자 뉴스가 떴죠, 오늘. 근데 계속 지분 투자 관련해서 흐지부지하게 시간을 끌고 가면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매매할 필요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아마 조금 내리지 않을까요? 하방할 확률이 더 컸습니다. 잘 버텨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테마와 종목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ARM의 이제 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먹고 있죠. 그러면 식상하단 말입니다. 이제 식상하고 매물대도 쌓여 있고 갭을 많이 띄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인수한다라는 확정이 난 것도 없고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10월 1일 날 한국에 방한을 했죠.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는데 아직 별다른 큰 이슈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고 그럼에도 갭이 많이 떴고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뛰었다가 죽어버리는 거 보셨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떤 뉴스와 재료를 달고 또 갈지 모르지만 그 흐름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된다. 마냥 그냥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으로는 물려버려서 그냥 지구 끝까지 그냥 내려버리면 그때 그냥 장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아주 빠른 판단에 의해서 수익이냐 손실이냐 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타 같은 경우는 약간 무리수 어떻게 보면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좀 높이 잡았다. 뜨고 있는데 잡았다.
그러면은 약간 단타성으로 이제 잡은 거죠. 내일 음봉 뜰 수도 있습니다. 음봉 딱 갭이 떠서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음봉이 쫙 떨어지고 모레 양봉이 또 뜰 수도 있고 완전히 죽을 수도 있고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시장의 영향도 있고 또 재료가 얼마나 좋은 이슈들이 뉴스들이 계속 뜨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저항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방세가 나오고 나서 일정 라인 저점에서 계속 이제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죠. 그러다 보니 재료가 연속성 테마죠. 연속성. 네옴시티가 한번 건설하고 끝.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장기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가 계속 뜰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그래서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뉴스가 떠서 또 간 거고 테마 자체가 단발성 테마는 그날 빠르게 먹고 끝내야 됩니다. 연속성 테마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연속성 테마는 몇 번 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쌓으시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은데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꾸 테스트를 하면서 내 마음을 오히려 자꾸 시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에게 정답을 찾아보시기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한번 되돌이켜 보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내일 또 좀 증시가 좋아 가지고 다들 성투해서 큰 수익을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주먹남 TV 여기까지 영상을 업로드하고 비법 같은 경우 어떤 매매가 어려운지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 지금 증시에서는 기법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결제하고 저점에서 잡아나가는 모양새를 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는 결코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다. 계좌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는 지금까지 내가 뭐가 잘못됐을지 스스로 본인에게 질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